길 따라 마음 따라 13. 음식물 섭취가 부족한 내게 필요한 두 약초. 31번 국도 1월 영양 방면에 봉파터널이 있다. 그곳 부근에는 마을이 없고 험한 산과 맑은 계곡이 좋다. 그래서 나그네는 봉파터널 진입하기 직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나 언덕을 평평하게 닦은 터에 하룻밤 집터를 잡았다. 그곳에서 비 내리는 오후부터 그 다음 날까지 묵고 이튿날 이른 새벽 임도 산책에 나섰다. 산구절초와 개미취가 일부러 심은 듯 무성한 꽃을 피워 여간 아름다운 게 아니다. 꽃잎이 큰 흰색 산구절초와 연보랏빛 개미취, 그보다 작은 쥐꽃과 대망초도 보인다. 그뿐 아니다. 약이 되는 식물 중에 내 키보다 크게 자란 구리대와 그것과 비슷하지만 줄기 굵기가 훨씬 가늘고 보랏빛이 나는 붕붕이도 꽃이 핀 것과 열매가 맺힌 것이 있다. 저녁 무렵에 움직이는 풍절을 계곡과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여름철 물 찾아 다녀간 사람들이 계곡으로 내려간 길에는 풀이 밟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길이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며 한밤중 오랜만에 나는 영역 표시를 했다. 길 따라 마음 따라 다니며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나는 영역 표시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리로 지속할 수 있는 최대 호흡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이곳에 오는 길에 마을이 없었다. 고개 넘어도 마찬가지이다. 별이 총총한 하늘에 대고 수차례 소리를 질렀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 나는 속이 후련해지고 다음에 다시 찾을 만한 곳이란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한동안 깊은 곳을 돌아다니지 않아 나는 영역 표시를 한 적이 오래되었다. 전라도에 있을 때는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했는데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기 때문이었다. 나의 이런 흥미는 아무도 없는 첩첩산 중 고갯마루에서 하곤 한다. 다음 날 새벽 서둘러 간단하게 챙겨 먹고 약초 산행에 들어갔다. 움직이는 궁전을 세운 골짜기에서 산을 타기에는 무성한 덩굴 식물과 틈이 없는 나무 사이 헤집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임도를 따라 올라가며 식물을 관찰하고 산잔등성이에서 출발해 밑으로 내려오며 산을 탈 생각을 했다. 꼬불꼬불한 임도가 고갯마루에서 꺾이고 내리막길이 시작되었다. 그 지점에서 산자락으로 들어갔다. 내가 올라온 방향 감각을 암시적으로 기억하고 산으로 올랐다. 바로 본 약초 식물이 두구꽃이다. 외줄기에 비스듬히 자라는 식물로 청보라색 꽃이 두구 모양으로 피어 아래로 향하고 있다. 줄기로 보아 여러 해 산 것을 알 수 있다. 이 식물의 뿌리는 생김새가 아주 특이하다. 오래된 원뿌리는 검은빛이고 새로 난 뿌리는 원뿌리 옆에 하나 또는 둘 달리는데 젓갈색이다. 이것을 보면 마치 어미등에 업힌 아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식물의 뿌리는 맹독을 지녔다. 예전 사약 만들 때 들어간 이 뿌리는 서양에서도 그런 용도로 중세부터 사용되었다.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독 중 바닷고기 보고에 버금가는 독을 자랑한다. 나는 이 식물의 뿌리 생김새가 특이하여 별로 사용할 일이 없는데도 굵은 것이 보이면 이따금 캔다. 꽃도 관상 가치가 있다. 투구꽃 뿌리를 몇 싹 캐고 나서 진삼이라는 것을 보았다. 진삼이라는 식물은 요즘 인터넷의 약초꾼들이 마치 만병통치처럼 떠들어대는 것으로 진삼이 식물명이 아니다. 진삼의 효능 중 어떤 것은 나도 인정한다. 채취한 뿌리를 흙을 털어내고 입에 넣어 천천히 씹으면 인삼과 산삼의 향기 비슷한 냄새가 나며 맛은 약간 달다. 약초 산행할 때 진삼이 보이면 나는 캐서 흙만 대충 털어 천천히 씹어먹는다. 이렇게 하면 힘든 약초 산행 중에 긴 일을 걸러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피로도 덜하다. 내게 맞은 진삼의 이 약성을 안 후부터 이 식물의 뿌리는 내가 좋아하는 약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식물이 전통 한의학에서 사용되지 않고 민간요법에서 입소문으로 팔리는 약이다 보니 과학적인 성분이 분석된 바가 없다. 이런 까닭에 나는 이 식물의 과대 포장한 약성과 효능을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체험, 체득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먹거리가 부실한 나 같은 나그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약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음식물에서 섭취할 수 없는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나는 부실한 방법으로 먹거리를 해결할 때 두 가지 약은 꼭 빠뜨리지 않고 사용한다. 그 하나가 진삼이고 다른 하나는 주겹셋입니다. 이 두 약을 채취하여 깨끗한 물로 씻어 가공한 것을 분말로 만들어 라면 끓일 때나 커피 물 끓일 때 타서 먹는다. 이 두 가지 약이 있기에 내가 한여흘 밥 한 풀 먹지 않고 김치 한 조각 먹지 않아도 이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보이는 대로 진삼을 넉넉히 캐면서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힌 것을 본 것이 처음이다. 미나리아제 윗과 식물답게 궁궁이, 구리대, 전호, 사상자, 회향과 비슷한 종자가 달려있다. 오두와 진삼에 이어 발견한 것은 빨간 열매가 작은 보도 송이처럼 달린 오미자였다. 무턱대고 산잔등성이를 타다가 갑자기 덩굴 식물이 무성한 곳에 들어가 포복 자세로 빠져나가기 위해 길 때 눈앞에 주렁주렁 달린 오미자를 보았다. 이것 보려고 엉뚱한 곳에 들어 이 고생하는구나. 오미자를 본 순간 혼잣말을 했다. 사실 그때 나는 누가 그리 들어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시와 측덩굴 등 덩굴 식물이 뒤엉킨 곳에서 고생하며 투덜대고 있었다. 신들이시여, 이런 곳에서 뭘 보여주시려고 이 고생시킵니까? 투덜대며 신들에게 푸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신들은 오미자를 주려고 그리로 나를 인도한 것이었다. 한 움큼 딱 물렁한 오미자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다. 새콤, 달콤, 시큼, 하여간 별맛이 다 느껴지고 상쾌하며 우연산이 들어간 청량 음료처럼 시원하고 상큼하다. 어찌 보면 여러 맛이 한 번에 느껴져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것 같은 오미자, 그러나 음미할수록 오미자 맛의 독특한 맛임을 알 수 있다. 고생고생한 산잔등은 오미자가 수두룩하고 아직 제대로 익지 않은 물렁 열매가 더 많다. 아직 채취 시기가 이르다고 보면 되고 많이 딸 욕심이 생기면 다음에 이곳에 오면 될 것이다. 2008년 9월 21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